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기약이 없습니다. 필리핀 대통령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기약이 없습니다. 관세 폭탄 25% 관세 폭탄 역시 타결 소식 없습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김정은과의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상 기류를 넘어서 악화되지 않을까 좀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가 20일 그저께 이제 방미를 했고 오늘 이제 트럼프와 이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필리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가 17% 처음에 17%, 부과를 했다가 며칠 전에 이제 3% 올려서 20% 부과한다니까 필리핀에서 부랴부랴 놀라서 마르코스 주니어 마르코스 전 대통령 그 장기간 독재를 한 그 아들이죠. 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이제 갔는데 그만큼 필리핀 같은 경우는 17%에서 20% 오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급히 가서 또 트럼프와 이렇게 정상회담을 이렇게 잡는 것을 보고 야, 이 필리핀은 우리보다 월등히 지금 대미 교섭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어떤 그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거죠. 네. 지금 트럼프와 있던 정상회담도 지금 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더 진전되는 건 아니고 네. 8월 1일 날 지금 이제 국가별 관세 상호 관세가 되는 날짜는 지금 다가오는데 딱 열흘 남았습니다. 네.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정도밖에 그 외교 협상력이 없느냐 이런 어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이라든지 또 지금 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완전히 그 트럼프의 어떤 전략,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서방 진영에서 봤을 때의 어떤 전략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미국 측하고 이거 협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 이 방송 자체가 CIA하고 처음 같이 했던 방송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협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냐? 또 이러네. 네,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역시 이재명 정권은 친북 친중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굳힐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한미 지금 그 관세 협상에서 저는 굉장히 큰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은 관세 협상만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패키지 전략으로 갔을 때 어떤 관세 협상으로 가는 건데 이것 관세와 같이 이런 어떤 그 통상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4월 25일 날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했을 때 즉 우리는 그때 최상목 그다음에 안덕건 산자부 장관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 위스티알 그 대표가 와서 했을 때 네 가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관세 비관세 부분, 그다음에 통상 부분, 그다음에 이제 환율,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투자 분야 이런 네 가지 협상을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런 대북 관계 그리고 대중 관계도 전체 어떤 국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것을 막 질러버리면 관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뭐 위성락 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방미를 많이 했는데 글쎄요. 지금 어떤 전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이런 뉴스는 나옵니다. 정부가 대신에 재계에 대미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재계에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제 주요 대기업에 대해서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품목별 관세 면제나 대폭 인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 의지를 조금이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손을 빌어서 관세를 좀 깎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좀 파악한 기류를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네.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미국과의 어떤 컨택 포인트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아직도 열흘 남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방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방미가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평균 2회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전통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견례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에서 관세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력이 없으니까 기업을 좀 대신 보내는 그런 식의 형태를 이게 뭐 공물도 아니고 그런 식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업에게는 삼중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관세 압박을 하고 정부에서는 투자를 하라고 또 압박을 하고. 근데 지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 임명이 됐죠. 어젯밤에 임명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민노총 간부 출신이고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김일성 위원장 추도식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던 이런 인사가 기어이 김정은 기어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런 상징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강화하겠다.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쟁점이 법인세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낮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취임 직후에 법인세를 3%를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24%에서 21%까지 낮춰달라고 이 국회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국회의장이 3% 저희 근거가 있었습니다. OECD 평균이 딱 21%였거든요. 평균을 맞추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건 뭐 솔로몬의 해결책을 내듯이 이제 여야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1%만 낮춰서 절충을 합시다. 그게 지금의 법인세거든요. 네.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8%, 2.8%가 높습니다.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 높이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도 내야 되고 법인세도 더 높이겠다라고 하고 각종 규제 법안들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민노총 간부 출신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투자까지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 하겠습니까? 전 못할 것 같거든요. 진짜 네. 이거 기업 뭐 철수하라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에 그러면은 왜 돈만 갖다 주겠습니까? 아예 본사 이전을 해버리면은 거기 세제도 훨씬 싸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대외 안팎의 여러 압박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고뇌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재계에서 요새 국회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간담회를 열고 맞아요. 여당에게 읍소를 하는데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히고 지금 여당 그리고 환노위 출신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각종 대기업에서 지금 모셔가게 하려고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자기 자식들 자기 식구들 먹고 살 그렇죠. 국리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업 압박해서 뭔가 뜯어낼 그런 이제 그 공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또 대관을 찾고 사실 이것 좀 외람된 얘기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여당 됐을 때는 기업들이 그렇게 여당 대관을 선호하지 않아요. 저희는 기업의 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장려를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관세 협상은 요원하고 당장 내달 1일부터 25% 관세 적용이 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다. 정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보면 지금 이율 배반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 김민석 총리가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은 이제 빅피처로 가야 된다, 빅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빅딜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당면 현황인 관세 협상이 임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나왔던 완전히 지금 이제 어긋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만 열면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또 정책하는 거 보면 좀 전에 우리 박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기업을 이제 옥죄고 또 세금을 올려서 지금 돈을 뜯어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정책을 이제 하면 어떻게 주가가 5천 되겠습니까? 오히려 뒤로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근데 참 우려되는 거는 사실은 이런 어떤 측면을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평가를 좀 하고 특히 기업들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권이 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기업 정책을 하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기업들이 뭐 대관을 한다든지 하면은
민주당 출신의 어떤 뭐 보좌관들이라든지 그런 걸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업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당에게 더 이제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국힘 뭐 싸우는 거 보면은 그렇죠. 뭐 제가 기업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규제가 먹거리가 되고 있는 게 문제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관의 존재 이유가 사실 규제 관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관이 커지게 되면 규제 법안 같은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기업들은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힘든 상황을 애초에 규제를 만드는 그런 정권이 도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월 전략인데 네. 역설적으로 규제가 많은 정권이 탄생하면 그 규제가 많은 정권에 읍소를 하고 생존 전략을 구사를 하는 식으로 굉장히 왜곡된 지금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정치를 좀 잘못되게 만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아침에 외교하고 통상 관련된 얘기 많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저희들도 잘 되면 좋죠. 국가 잘 되면 좋은 건데 여야를 떠나서 잘 되면 좋은 건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외적으로요. 세계 각국에 지금 대통령실이 특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사. 특별 사절이라고 하겠죠. 특별 사절인데 이거를 특사를 보내고 있는데 관광단이다. 뭐 좀 더 깊게 말하면 외교 참사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가서는요. 지금 특사단이 보좌관만 만났어요. 보좌관. 지금 뭐 왕은 당연히 못 만났고 찰스 왕 못 만났고 총리도 못 만났고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유럽에서도 외교 수석만 만났다. 이럴 거면은 굳이 뭐 이코노미 타고 가지도 않았을 텐데 왜 비싼 돈을 들여갖고 보내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말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출범했을 때 특사를 각국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에 요란하게 보낸 사례도 없는데, 네. 근데도 특사를 또 저는 보낼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이재명이 이제 뭐 집권해서 뭐 그 나라와 이제 잘 지내봅시다 이런 네. 어떤 식으로 특사를 이제 보내는 건데, 자 G7에서 핵심적인 국가를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나토에 갔었으면은 그때 정상들을 그냥 32명을 다 만날 수 있었어요. 도란프까지 다 만나는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나토는 정작 가지는 않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 전남 뭐 타운 미팅이나 이렇게 하다가 또 특사는 보냈는데 특사는 실질적으로 역할도 못하면서 그냥 뭐 대통령 친서라 해가지고 뭐 보좌관 통해서 띡 전달한다. 이거는 이 민주당 의원들 뭐 바람쐬라고 그냥 뭐 고급 어떤 정치 어떤 유랑단을 보낸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까진 또 좋다 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이미지, 국가의 기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색이 그래도 대통령 특사단이라고 갔는데 기껏 만나는 게 뭐 그 총리 뭐 보좌관 만나고 네. 뭐 딱 오면은 국가의 어떤 이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특사라고 요란하게 보냈는데 오히려 국가의 어떤 이미지만 어떤 실추를 시키면서 민주당 의원들 그냥 뭐 유란만 시키는 국고만 손실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떤 외교 참사로 생각합니다. 더 보낸다고요? 더 보낸다고? 이게 예.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정치의 한계인 거예요. 애초에 이런 것들 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겠습니까? 관세 협상이 난항이라고 하는데 뭐라도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꾸 여당 의원들 뭐 해특사를 보낸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보낸다 그런 식으로 보도만 태운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행정을 해버리니까 가서는 실적이 없죠. 정작 민주당 내에서도 왜 가는지를 자기들끼리 모릅니다. 네. 마치 관세 협상에 대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 가서는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알리고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특사를 가는 것이다.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돈만 쓴 거죠. 그러니까 유람이라는 관광이라는 외유성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추미애, 최민희,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강금실, 한병도, 천준호, 강금실 특사단장 한병도, 천준호 의원으로 구성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외교 수석을 통해서 친서를 전달했다. 참, 그렇습니다. 이런 외교. 근데 아니 G7에서 마크롱이 그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어요. 물론 뭐 말은 안 통해가지고 오히려 뭐 하다가 제스처로 룰라가 막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대통령 특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마크롱 그 보좌관한테 진서를 전달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할 말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아니 보통 특사 그렇잖아요. 특사가 예전에 보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나 아니면은 우리 둘러싼 강대국 위주로 좀 보내잖아요. 근데 야 이거를 이렇게 많이 보낸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더 보낸대요. 더 보냈는데 캐나다하고 말레이시아에도 특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야 이게 캐나다 특사의 김병주 단장, 맹성규, 김주영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의 김영춘 전 단장, 남인순, 윤건영 의원이 또 파견이 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까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서는 특사 가려고 지금 난릴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국회의원을 하면 가장 좋을 때가 공항 갈 때입니다. 그렇죠. 이 폼 잡고 이제 딱 프리패스 할 때, 그때가 가장 이제 인데다가 또 개인으로 봐서는 대통령 특사 하면 타이틀이 멋있잖아요. 이제 경력에 대통령 특사 하면서 관용 여권 딱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뭐 친서든 뭐든 탁 하고 하면은 자기 어떤 홍보.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국가의 어떤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외교 참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해야 될 어떤 대목인데 국힘에서 딱히 비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국민의 좀 다른 주제입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수많은 어떤 실책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 당내 투쟁에만 지금 골몰 빠져 있고 오히려 또 우리 스스로 자해하는 뭐 극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이거 과연 이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치 그 사람들이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어떤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런 거 가면은 이코노미는 안 탈 거 아니에요? 보통 못 타고 가요. 특사면은 퍼스트 타겠죠. 여름 휴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면 그렇죠. 뭐 가서 성과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가서 뭐 정상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보니까 미국 특사단장으로 지금 바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권 인사다. 21명 중에 15명, 71%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나머지는 대통령의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었거나 민주당의 전 의원이었던 인물들이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국의 특사단 명단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총 14개국의 특사단을 보낸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숫자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국민 세금인데 그렇습니다.